그렇게 슬퍼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네 문제야, 네 잘못도 있어. 그게 사실이라도 상당히 낙담하게 되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보듬어 주는 아주 진부한 얘기 같아도 그게 정석입니다. 자, 아무래도 교수님께 심리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불안과 무기력 같은 것들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다양한데 뿌리를 추적해 보면은 한 가지예요. 이제 살면서 네. 많은 좋은 조건을 만나야 내가 쾌적하게 사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즉 성장 과정에서부터 불편함, 이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이 화 속에 갇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결과가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이게 뭔가 희망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불안이나 무기력 이런 데에서 탈피하려면은 그 사람이 다시 커야 돼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불안해지고 왜 무기력해졌느냐 하면은 자기가 마음 놓고 사는데 쾌적한 조건을 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누군가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 돼요. 아니면은 그 상태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중간에서 이제 친구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내담자가 오면은 마음 놓고 이제 어렸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커서 현재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끌어주는 과정, 경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거기에서 탈피하기가 쉬워요. 이게 뭐 단답 형식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 때문에 불안해지고 사람 때문에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상담자가 어느 정도 도와주면은 그러한 거를 용기를 내서 자기 측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보면은 재미가 나고 희망이 보이고 목표 같은 것들도 새롭게 생기고 이러는. 근데 아무래도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삶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텐데 그리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그런 방향이 삶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셨는데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삶의 태도 같은 거라서 쉽게 바뀌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태도의 모태는 화예요, 화. 저 속에 어디엔가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거수일투족에 다 묻어 나오니까 그게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화를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 표출을 시켜서 희석이 되어야 비로소 좋은 기운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이게 얘기예요. 표출이 될수록 조금 마음이 편해지나요? 표출이 될수록 뭔가 가벼워지죠. 그게 표출이 된 만큼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고. 개인적인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6년 전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 저도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돈이 막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심리 상담 비용이 좀 나가잖아요. 제가 받는데 막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심리 상담이 도움이 생각보다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나가길래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러면 어쨌든 심리 상담도 대하니까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 우울증 걸린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내 가까운 사람 한 30명 정도 하고 막 한 명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서 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내 상처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남들은 뜯어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화가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그 말한 만큼 좀 털어지는 기분? 그런 기분 들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화를 자꾸 토해내려면은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내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그게 어려운 게, 어렵죠. 일반인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생각, 맞아, 나도 이런 경험 있어 하고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에 바쁘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한 50에서 70%는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하더라고요. 막 서로 떠들다가 이해받은 느낌을 못 갖지요. 그래서 이제 화가 너무 차이어 있을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분하고 이렇게 상당 부분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자기 이야기를 자기 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야 나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저 궁금한 거는 그걸 들어주면 되는데 왜 꼭 자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도 힘든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잘 성장하신 분들은 이야기에 집중을 해줘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경청 자세라 그러지요.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막 자기 얘기를 하지 그 상대방에게 집중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아우성을 치는데 다들 외롭다고 난리죠. 방금 말씀 너무 와닿네. 서로 외치는데 다들 외롭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슬프거나 힘든 분들도 교수님도 많이 찾아뵙고 심리 상담 받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실 굉장히 그 위로에 적합한 말을 못 해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말은 뭐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안도감을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아주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이게 마음에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겨요. 예. 누구에게 수용을 좀 받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주면은 그것처럼 살만 나는 게 없죠. 한마디로 내가 말하는 그런 고민, 어려움에 대해서 오로지 그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슬쩍슬쩍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그 위로라고 해서 값싼 말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내라든가. 야, 나도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은 진짜 하면 안 될 말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슬퍼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네 문제야. 천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잘못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이라도 상당히 낙담하게 되죠. 이제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렇게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공감, 보듬어주는 이런 태도가 아주 진부한 얘기 같아도 그게 정석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 때 그저 내 문제 같이 고민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옆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맙더라고요. 마냥 공감만 해주면 그거에 폐단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을 하면 좋은데 자기는 문제점이 없고 계속 자기는 옳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듬어 주다가도 여유를 찾으면은 그때 그래서 지적도 상당히 좋은 건데 순서가 있군요. 순서랄까 어떤 타이밍을 잘 찾아서 해주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시키죠.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이라는 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문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밖에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기억해야 할 자세나 방법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매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예전에 그 문제를 겪었는데 거기서 성장해서 그 문제를 안 겪었을 때는 또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또 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든 자각을 못하든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는데, 어떤 향상, 진화 이런 이게 우리 삶의 숨겨진 의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내가 더 전진하는 거지. 이제 쓰지만 약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여겨요. 인생이 슬슬 풀리는 운 좋은 사람들도 뭐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운이 좋은 걸까요? 이 시절 인연을 잘 만나면은 순조롭게 일이 풀리죠. 시절 인연이요?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면. 네.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긍정적이 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거 뭐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야. 또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해. 뭐 이렇게 여기면은 그게 또 별거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누구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해석 아닐까 싶어요. 그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과거의 행동들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실패가 되는지 이거를 정밀 분석해 보는 것도 좋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느냐 하면은 아직 당신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미신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전생의 업의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당신 몫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내 팔자가 이거를 소화해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여기면은 또 그 또한 지나가고 만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억울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억울하다고만 아우성칠 게 아니라 그래 어쩌면은 이게 과거에 내가 어떤 악업을 한 대가로 지금 받는 게 아닐까 하면은 그 앞에서 속상해하기보다 그래 소화하겠다 맞이하겠다 이렇게 불행한 사건마저도 수용을 하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굉장히 괴롭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상의 방법 중 하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치러야 할 내 몫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매력적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면 조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뭐 기교나 스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반듯하다든가 행동이 반듯하다든가 또는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이 이 정도를 걸으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표대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매력이라는 것을 감각적 수준의 뭐 재미니 섹시하니 뭐 이런 거보다도 기품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품이라는 거는 말, 행동 또 사고 이런 것들이 반듯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돋보이고 멋져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매력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기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안 보셨으면 해요.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해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그건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후회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매듭을 풀지 못했던 거 이거를 가장 후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럼 그런 매듭을 못 푼 거는 살면서 풀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살면서 풀고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좋고 못 풀었으면은 정말 이제 그게 한이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라도 이런 면을 내가 참 소홀히 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죽음과 이별을 그 당사자와 그다음에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죽음, 이별 이런 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것들인데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뭐 이런 불행이 있을 때 원래 삶이 그런 거다. 원래 그렇다. 이 순간에 나도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랴 하고 의뢰 그렇건 줄 다시 가기는 하자는 얘기예요. 뭔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 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받아들이면은 그게 작은 게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고 화내면은
그만큼 독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최선 갖고 안 될 때는 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몫인가 보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네. 또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자기가 살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6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올감했던 게 내가 그때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게 몇 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냥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윤아 너도 너무 지금 불쌍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받아들이면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안 받아들이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두 차례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는 네. 그게 인생이야. 그렇죠. 셀라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맞습니다. 좋지요. 자, 그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죽기 전에 우리는 인생에서 좀 어떤 것을 꼭 정리해야 될까요?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후회할 짓. 그러니까 네. 너무 모질게 한다든가 또 남에게 몹쓸 짓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떠날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그럽게 응? 평상시에 나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네.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게 다 차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이다. 그게 인생이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삶이 고달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도 이제 그만두고 하시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봐도 젊은 시절보다는 훨씬 더 심심해 하시거나 좀 지겨워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지루하지 않게 노년기 보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초반부 한 30년은 막 죽어라고 준비하는 열심히 기간이에요. 살죠. 예, 막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맞아요. 죽어라고 애쓰는 시기고 이제 한 60세까지는 일을 해서 네. 뭔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한 60 지나면은 뭐 일찍 죽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3, 40년을 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네.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시기라고 여기시고 즐길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는 게 좋죠.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배우자도 떠나가는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취미 한두 가지는 그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 나이가 42살인데 제 요즘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그냥 누군가한테 김 작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괜찮은 어른이란 뭐고 괜찮게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 수 있을까? 저는 주변에 보면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숙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나이만 먹은 사람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괜찮게 나이가 들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은 자기 경험치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맞아, 경향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거든요. 괜찮은 그 노년을 살려면 일단 말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은 지갑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르지요. 그렇죠. 존중해주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지요. 말수 줄이고 지갑을 풀고 또 남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그래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러면 아주 멋진 노후 생활을 즐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갑은 좀 풀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가장 1차적인 의식주에서 공공함을 느끼면은 이 품위 있게 살기가 어려워요. 젊은 시절에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쓰지 말고 또
자녀 교육에 막 다 투자하지 말고 요새 이렇게 보니까 돈도 명예도 이제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걸 통해서 어떤 자존심 과시하려고 들어가더라고요. 자식은 자기가 잘나서 이 정도 올랐다고 여기도록 이 부모가 너무 희생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면서 애가 필요로 할 때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어른이 으뜸 가는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지갑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젊은 분들은 욜로라고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행복을 좀 추구하잖아요. 저는 너무 미래를 향해서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좀 미래가 약간 좀 나중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어떤 메시지를 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100년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수입이 없는 기간을 우리가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에 자기 욕구를 위해서 너무 돈을 물쓰듯 쓰지 말고 자녀 교육에 너무 쏟아붓지 말고 뭐든지 적당하게 하면서 이게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껴둬서 노년기에 초라하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와 미래 둘 다 중요한겠죠, 사실. 왜냐면 미래에 갔을 때 그 미래에 있는 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이 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40년 동안 상담하셨는데 40년 상담으로 배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생각하시나요? 돈이나 명예도 이 젊었을 때 쫓는 거고 결국은 이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적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결국은 사람인데 그때 사람을 아주 이렇게 어여쁘게 여긴다 그럴까? 이 존중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지 다른 거 다 한때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과 명예, 뭐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거는 결국 건강은 중요하죠. 그렇지, 건강해야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한 거니까. 이 사람하고 기분 좋게 대화를 하면은 사는 게 즐겁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찌등찌등하고 갈등하면은 참 괴롭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일과 이제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이제 가족 관계가 굉장히 와이프랑 남편과 힘든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고달플 거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와이프랑 남편과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또 직장에 가면 또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것 또한 인생이 좀 고달플 거고 양쪽에서 어쨌든 사람에서의 그 인생의 행복을 좀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특히 가족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평상시에 아주 소중하게 대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들 간 사이에서 좀 행복하게 좀 늙어가고 싶다면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 요 책을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선생님은 장성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